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움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정규 분포표와 그 다음에 T 분포표, 요 보는 방법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약간, 새로 우리 추후에 좀 보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규 분포표를 보시면, 정규 분포표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록 제일 뒤쪽에 보시면은 우리 정규 분포표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 약간 이렇게 옆으로 째 놓았고 1.9까지만 제가 이제 두었는데 사실은 더 길게 있죠, 길게. 자, 더 길게 있습니다. 자, 이 표가 이제 나타내는 것은, 이 그림이 없으신 분들이 이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려주시고, 여기에도 지금 또는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자, 이 정규 분포는 적분을 통해서 구하죠, 적분. 그래서 이 정규 분포표의 적분의 공식이 인테그랄 FGDD, FGDG, 또는 fx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 fx dt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어쨌든 정규 분포의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fg, 여기 있는 fg의 지금 뭡니까? 공식을 일부러 적자면 루트 2파이분의 1 e의 마이너스 2분의 z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이건 지금 요거는 정규 분포표입니다. 중앙이 0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규준화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규준화를 하기 전에는 사실 평균이 예를 들어서 75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75일 수도 있고, 옆으로 덮어졌을 수도 있고, 좀 좁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화 하게 되냐면, 가우스의 규준화식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죠? 규준화식은 시그마분의 x-μ라는 간단한 식을 통해서 우리가 규준화를 통하게 됩니다. 보통 u로 나타내고, 그죠? u로 나타내거나 z로 나타내거나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이런 규준화식을 이용을 해서 이걸로 나타나게 되고, 이거는 바로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뭐냐면 이런 적분기호를 쓰지 않고 우리가 표를 보고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규준화식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자, 이 규준화식은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런 거 있습니다. 요런 거 뭐냐면, 요런 거 있습니다.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계셔서, 자, U의 1-2분의 알파, U의 1-2분의 알파인데, 요게 이제 1.96이 되는 경우, 특이한 경우 여러분들 외우시라 그랬죠? 알파 이꼬르 5%의 양쪽인 경우다. 요거를 한번 보고, 또 2.576도 있고, 또 그 다음에 2.326도 있고, 1.645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U의 1-알파 1.645인 경우에, 알파가 5%이고, 알파가 5%이고, 한쪽인 경우, 두 개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봐봐요. 1.96이다. 1.96이 어디 있죠? 자, 1.9가 여기 있고, 0.6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 두 개 합쳐지면 1.96이 되죠. 1.96. 1.96이 0.975잖아. 0.975. 그럼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알파가 5%다. 5를 집으면 0.025고, 0.05를 2로 나누면 0.025고, 1 빼기 0.025하면 0.975가 되잖아요. 그죠? 0.975. 즉, 얘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얘 0.975 있습니다. 0.975. 이 값이 지금 1.96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바로 이 1.96이라는 얘기죠. 표준 편차의 몇 배? 1.96배에 해당하는 곳은 바로 이 면적으로 치면 97.5%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요 지점이 표준 편차의 1.96에 해당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그때 차지하는 면적은 97.5%에 해당한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말이. 그럼 얘는 한번 볼까요? 그럼 1.645에 해당한다. 1.645. 1.645는 1.626이 있고 1.4가 있고 0.0은 1.64 정확하게는 없네.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한 요 정도 사이 값이 되겠죠. 요 정도 사이 값. 그죠? 0.9495와 0.9505의 그 사이 값 정도가 되겠는데, 자, 알파 이꼴 5% 넣어봐요. 그럼 0.6에 0.95가 되죠. 0.95. 이때 1.645. 표준편차 1.645배다. 그럼 1.645, 요 지점 1.645 지점 될 때 이 면적은 0.95다. 자, 요거와 요거 사이라 그랬죠. 그죠? 거의 0.95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표와 이거의 관계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U에 1-2분의 알파, 2분의 알파에서 알파가 10% 양쪽이다. 알파가 10%의 양쪽이다. 10을 집어넣으면 0.5가 될 것이고 결국은 U에 0.95가 되겠죠. U에 0.95가 되겠죠. 이 역시 U에 0.95, 여기 0.95. 얼마 값입니까? 요 값이 전체적으로는 역시 1.645가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조방향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방향, 저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것은 이 세로축에 있는 거, 뭐 Z라고 되어 있지만 U라고 나타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U라고. 표준편차의 몇 배에 해당하는 확률, 즉 면적은 얼마냐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표가 정규분포표. 우리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의 책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0.00이다. 그럼 0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50%, 0.5%. 저 딱 이 지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점 0.00. 그죠? 그 다음에 0.01 정도 약간 이제 더 우측으로 갔겠죠. 그러면 50%보다 조금 더 큰 면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표준 정규분포는 다시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추후에 보강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T분포, 그 다음에 T분포표. T분포표는 지금 뭐냐면 우리 책 뒤쪽에 있는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20까지 끊어버렸죠. 얘는 이거예요. 자유도 자유도가 얘는 많잖아. n-1 하면 다 자유도니까 20개, n이 20이면 자유도 U는 19잖아. 그거와 자유도와 아래쪽 확률 P에서 T를 구하는 표다. T. 그러니까 이 지점이 뭐냐는 것이죠. 이 지점이 바로 T 값입니다. 조금 전에 정규분포표는 이 U를 가지고 확률을 나타내는 그런 면적을 나타내는 거였다면 여기에서는 U와 이 확률을 가지고 이 두 개 U와 P를 가지고 요 지점, 요 T 지점을 알려주는 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자, U와 P를 주고 요 T점 요거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또 틀리고 대부분 다 그래요. T분포표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뒤쪽에 카이제곱도 바로 뭐냐면 U와 P 이 면적을 가르쳐주면 이 카이제곱 요 점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표와 T분포표, 카이제곱 분포표 또 지금 나오는 F분포표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정규분포표는 확률을 보여주는데 T와 그 다음에 카이제곱 F분포표는 자유도와 이 면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요 F 지점 또는 카이제곱 지점, T 지점 그 값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됩니다. F4 같은 경우는 뭐 95%, 99% 있고 일부 발췌를 했고요. 우리 뒤쪽에 이제 그 가면은 그 부록에 전부 다 온전한 표가 있을 것이고 자 여기에도 뭐 볼드체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체가 있잖아요. 그죠? 뭐 굵은 글씨체는 0.99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명조자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95%에 해당하는 거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